하겠습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제212회 정읍시 임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도영 의원, 조상중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회장 상동이 지역구인 이도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제야 관심을 갖고 의제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읍시 상수도 행정의 일대 혁신을 요구한다. 저는 오늘 최근 정읍 시민을 불안케 하고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 문제와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정읍시 상수도 부서의 무능도, 게으름도 아니었습니다. 정읍시에는 조직과 인력은 있지만 상수도 행정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2002년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첫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및 수질 검사 결과 공표. 둘째,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을 다루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 언론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7년 4월 전문 개정되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제30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조례는 2009년 일부 개정할 때도 종전에 수도법 제19조의 2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정읍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여부를 조사했을 때 어떤 자료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더구나 2016년 정읍시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불구합 조문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2번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시장은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5년 8월 7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공고를 할 때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지적고시를 하라고 정읍시에 문서로 지시했습니다. 정읍시는 6개월 이내는커녕 일주일이 지난 2016년 2월 15일에서야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읍시장의 상수도 행정 직무유기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결정 근거인 연구 용역 보고서의 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 취수구를 취수 지점 기점에서 제외한 이유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운암 취수구의 비관계기의 평균 통수량은 초당 1.16 세제곱미터로서 취수 요구량 초당 1.3 세제곱미터보다 적고 운암 취수구 문비 공사 후 하천 유지 용수량인 초당 0.7 세제곱미터로 통수할 계획이고 섬진강댐 재개발 완료 후에 저수 용량 증가로 7구 발전소용 취수구를 통해서 통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7구 발전 취수구를 취수 기점으로 하고 운암 취수구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운암 취수구를 통해 나오는 물은 별도의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7구 발전소 앞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하여 결국 옹동면 정수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뭄이 들어 7구 취수구 이하로 수면이 내려갈 경우에 운암 취수구에서 나오는 물만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옥정호 물은 태인, 정우, 신태인뿐만 아니라 멀리 부안, 개화도까지 이르는
14,000여 킬로미터 용수를 통해서 33,000여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 보내져서 우리의 소중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소 하천 유지 용수량만 계산하고 농업용수는 계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칠보치수구 양쪽 4k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거라고 보도된 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출영천 구간 3.5km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오류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보고서는 표준거리 산정 기점을 하천 기준으로 적용하여 취수 지점을 기점으로 유화거리를 산정한다고 해놓고 취수 기점 하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구원들은 유화거리 개념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흘러간 물도 취수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하천 기준이 아니라 호서 기준으로 적용했어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면 양적으로 3.25km, 4km, 4.75km 중 하나여야 합니다. 표준거리 가감 기준 평가표인 평가 인정 지표 중 개발 잠재력 없음은 마이너스 3점, 보통은 0점, 있음은 플러스 3점이기 때문입니다. 출영천 구간은 개발 잠재력이 희박하다고 판정하여 점수표에도 있지 않은 마이너스 2점을 부여해서 3.5km로 지정했습니다. 셋째, 출영천 구간은 개발 잠재력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경험치는 2007년 제2회 옥정호 구절초 축제부터 산내면 대중리 만경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후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는 60만 8천 명이 방문하는 등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10월의 대표 축제 5선, 국내 관광 베스트 9곳에 선정되는 등 옥정호 구절초 축제는 우리 전국 시민의 자랑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억 8천만 원을 들여 6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도 조성했습니다. 인근 부치공을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출영천 구간은 개발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점을 부과하면 4.75km로 확장되어야 한다는데 3.5km로 축소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정읍지는 몰랐습니까? 아니면 뭔가 감추고 계십니까? 물이 얕으면 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이 돌은 무엇입니까? 정읍시민의 명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읍시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녕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에 대해 엄숙히 사과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말입니다. 김생기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총답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범시민적 의견 수렴과 지혜를 모아 상수원 종합계획을 당장 수립하고 의회와 언론과 시민들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낙순물이 대토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낙순물이 되어 정읍시 상수도 행정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합시다. 저도 기꺼이 한 방울의 낙수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